이제 개막 시리즈를 할 때 이제 이슈들이 막 나왔어요. 네. 장성희 의원한테 제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네. 키움 경기 보셨을 텐데 봤습니다. 와, 이 첫 타석에서 여동욱 선수요. 어떻게 보세요? 여동욱 선수는 그 시범 경기 때부터 그 배트 플립이 한번 이슈가 됐어요. 이슈 됐죠. 네, 그러니까 시범 경기 딱 시작을 하고 그 NC 창원 NC파크에서 목지훈 선수 볼 쳐가지고 네. 그때도 진짜 저 하늘에다 던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보니까 제가 봤어요. 그때도 보고 사실 그 호라도 선수의 공을 홈런 칠 때도 봤는데 그게 일부러 뭐 상대를 자극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진짜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스윙이 배트에 온전히 전달되는 느낌 있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원리는 뭐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던지는 이유는 그러니까 네. 사실상 뭐 타구가 날아가는 것과는 별 의미가 없죠. 없어요? 없죠. 그냥 왜냐면 여기서 여기 할 때는 공은 날아가고 있으니까. 아. 근데 이제 그걸로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갖고 있는 모든 힘을 저 타구에 실었다. 이게 이제 그걸로 딱 증명이 되는 거죠. 배트 플립으로. 예전에는 제가 준혁이 형님이 만세타법 하잖아요. 네. 그래서 TV 중계 없을 때 제가 준혁이 형한테 위협구도 많이 던졌어요. 과거에는 TV 중계 시대 아닐 때는 장성희 위원이 왜 대단하냐면 그 당시에는 위협구들이 엄청 많았던 시대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사실 이렇게 통산 타율이 3할에 가깝다는 건 진짜 무지무지한 기록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공을 잡고 그 주체였으니까요. 왜냐면 옛날에 박정태 선배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정태형하고 안 친할 때 그냥 배에다 던져버려요. TV 중계 없을 때. 그러면 맞아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신경 쓰이잖아요. 당연하죠. 옛날에 정삼은 선배님은 장종훈 선배에게 너무 만지니까 승부하다가 2루타를 맞아요. 그럼 종훈이 형 2루 나가 있죠. 그러면 견제해서 막 맞추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그런 시대에서 야구를 했던 이 타자인데 대단한 타자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투수가 봤을 때는 갑자기 이제 여동욱의 우리가 실력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배트 플립에 대해서 얘기가 좀 흘러가긴 했는데 투수가 봤을 때는 이게 약간 자극적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야구가 네. 사실 메이저리그 뭐 150년이 넘었고 그리고 이제 KBO 리그도 거의 이제 4년 됐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팬분들이 이제 즐겨 보시는 영상들이라는 게 사실 있고 트렌드라는 게 사실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선수들이 이제 그 생각하는 배트 플립에 대한 생각도 많이 이제 희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볼거리라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선수들이 이 배트 플립에 있어서 모든 선수들이 다 이제 합의를 봐서 그냥 허용하고 그리고 투수들도 진짜 중요한 순간이라든가 삼진 잡고 세레모니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껏 할 수 있게. 마음껏 할 수 있게. 근데 서로의 예의는 지켜줘야죠. 근데 이런 어떤 그 동작에 대한 예의는 사실상 저는 합의를 보지 않고 그냥 오케이. 서로 인정하는. 네, 저는 이런 문화로 사실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어쨌든 팬분들이 심지어는 간혹 이 감정 싸움 할 때 벤치 클리어링 할 때 맞아요. 이것도 스포츠의 일부분일 수가 있잖아요. 사실 뭐 진짜 뭐 주먹 다짐을 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스포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장성훈 위원 말씀도 뭐 의견 일리가 있으신 말씀 같습니다. 근데 이 배트 플립은 사실 불문율에 들어가 있어요. 불문율에 하지 말라고 약간 그런 불문율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불문율이 사실 이렇게 엄청 많아요. 특히 아마 야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 불문율이 가장 많죠. 가장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규칙도 굉장히 많은데 네네. 불문율도 많거든요. 근데 그 안에 불문율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들춰보면 거기서 없애야 되는 불문율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배트 플립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명쾌한 자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동욱 선수의 이 배트 플립 말고 그러니까 타격 실력 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면 이게 일관성이 있을 제가 이제 것 말씀을 같아요.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대구 상원고등학교 출신인데 1년 유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급도 본인이 스스로 한 거예요. 저도 1년 유급했죠. 네. 저는 이제 받아주는 고등학교 없어서 실제로. 진짜요? 네. 근데 여동욱 선수는 본인이 이제 지명도 못 받을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성적을 못 냈다고 생각을 해서 유급을 그냥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1년 유급을 하고 이제 김희집 선수가 이제 작년에 키움에서 그렇죠. NC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그 지명권 3번에 이제 여동욱 선수 지명을 한 거예요. 1, 3번 줬으니까. 네, 네. 아. 그 3번 자리에 여동욱 선수를 지명을 해서 키움이 이제 입단을 시킨 겁니다. 아, NC 팬분들 요 멘트 듣고 속 좀 상하시겠는데.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여동욱 선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개막전 엔트리에 유일하게 들어간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라인업에. 그러니까 그러면 김희집 선수는 더 분발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NC 구단 입장에서는. 아, 그럼요. 그렇잖아. 이게 네. 1, 3번 저도 트레이드 좀 몇 번 해봤지만 와, 이 지명권 주는 건 좀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더군다나 1, 3번은 진짜 고민 많을 겁니다. 아마 맞아요. 그 NC의 프런트는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신인 선수가 개막전 데뷔 첫 타석에서 홈런 친 기록이 역대 3번째입니다. 맞아요. 네. 네. 누구죠? 98년도에 이제 롯데 조경환 선수. 이 선수가 이제 대졸. 고대 나오고. 네, 그렇죠. 제 또래입니다. 네, 2018년도 KT 강백호 선수. 그러니까 요 헥토 노에시 선수의 공을 요 경기를 제가 중계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 어떤 공 쳤어요? 빠른 공인데 약간 가운데 몰렸는데 좌익수 뒤로 넘어가는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와, 이 네. 고졸 첫 타석인데 네. 좌중간이면 좌중간도 아니에요. 좌측? 좌측이에요, 그냥 좌측이었어요. 아, 네. 그럼 얼떨결에 넘어간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근데 약간 늦었는데 음. 그 강백호 선수의 그 특유의 다리 대면서 이렇게 꼬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약간 늦었어요. 여기서 맞았는데 그거를 그냥 팍 돌리는 일로 넘어가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거든요. 상대 에이스한테. 예. 헥터가 그때 뭐 2017년도 20승 할 때잖아요. 어마어마했죠. 네, 20승 할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여동 선수가 어쨌든 쳤으니까 7년 만에 쳤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싹수는 있다. 네. 그렇죠? 짝수가 아니라 사실 그 올해 이제 신인들을 보면 좋은 투수들이 많잖아요. 많죠. 근데 야수는 사실 뭐 이렇게 눈에 띄는 선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박준수는 지금 2군에 가 있죠. 그 SSG의 포수 이유래 선수도 2군에 가 있죠. 네. 그래서 그 1라운드에 지명받았던 선수 그리고 약간 상위 픽을 받았던 그 신인 야수들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지금 여동욱 선수가 펑 튀어나온 거예요. NC 네. 임선단 남 단장님은 아주 지금 아니 근데 그거는 너무 단순 비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3번에 NC가 여동욱을 안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비교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겠다. 저 자리에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듣죠. 왜냐면 지금 그렇죠, 벌어진 그렇죠. 일 때문에 맞아요. 뭐 제가 약간 우스개 소리지만 서로 이제 윈윈이 되는 그런 트레이드가 됐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아이고. 자, 그다음에 저 중계했거든요. 김도영 선수 햄스트링 잡는 거 보셨어요? 봤어요. 저는 어떻게 근데 보세요? 그 생각보다 이렇게 김도영 선수의 동작이 과하지가 않았거든요. 부드럽게 그냥 네. 이렇게 하고 그냥 너가 네. 2루 가려다가 딱 멈춰 돌아왔는데 딱 잡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그냥 딱 보는 순간 그냥 한 달이구나. 한 달? 예, 저는 무조건 햄스트링 한 달 이상이거든요. 근데 그레이드 1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4월 복귀할 수 있다 오늘인가? 그렇죠. 나왔는데. 네,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네. 만약에 4주가 지나면 4월 22일 날 돌아오고 그러니까 5주가 되면 4월 29일에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실질적으로는 5월 초가 정상이네요. 그죠? 근데 이제 네. 김도영 선수는 그 아시죠? 2023 시즌 그 APBC 대회 가가지고 손가락 이거, 해가지고 예. 근데 괴물 같은 회복력으로 정말 그렇죠. 아니 복귀가 진짜 빨랐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회복력은 네. 다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도영 선수가 좀 빨리 복귀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 과연 기아 타이거즈가 좋은 성적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 김도영 선수가 좀 여유 있게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진짜 기아 타이거즈가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난다. 김도영의 공백이 진짜 좀 많이 느껴진다. 그러면 이범호 감독의 마음이 좀 급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윤도현이 기대보다 좀 네. 늦게 터지거나 그렇죠. 혹은 타선에서 위즈덤이 있다고 위즈덤 얘기 살짝 하겠지만 위즈덤이 지속적으로 공만 계속 본다거나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공을 왜 이렇게 많이 봐? 나는 위즈덤을 홈런왕 후보로 지금 꼽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꼽았어요. 네, 이게 공을 너무 신중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심지어 그 공에 하구현 이름도 이것도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거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설명을 한번 드려야 그 될것 같은데. 공인구에는 네. 그 커미셔너 이름이 써 있습니다. 네. 그 공식구에 미국은 이제 맨프레드 써 있고 한국은 총재 허구현 총재 이렇게 써 있는데 그만 공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 아니 근데 공을 많이
근데 뭐 무슨 심리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 ABS가 이제 사실 그 위즈덤 선수가 모르잖아요. 어디가 스트라이크 존이고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공을 좀 보고 싶다고 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제는 본래 2개를 고르긴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생각의 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보는 것보다는 그냥 그 ABS를 너무 생각하지 말고 네네. 그냥 좀 스트라이크 존을 좀 크게 그려놓고 왜냐면 워낙 힘이 좋기 때문에 그냥 약간 스트라이크 존을 그려놓고 좀 크게 그려놓고 적극적으로 때리면서 왜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게 결국 이제 볼을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그렇게 이게 기준점을 그렇게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보는 거 그러니까 ABS를 보는 걸로 잡지 말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을 해서 그냥 그려놓고 때리면서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 ABS에 적응이 되는 오히려 그런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저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위즈덤 선수가 오늘 휴식일이잖아요. 야슈다에 들어와서 지금 장성호 위원 말씀을 좀 통역을 좀 배석해서 좀 듣고 내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김도영 선수 그러면 장성호 위원 말씀대로 뭐 이게 대한민국 프로야구 최고 스타니까. 그럼요. 예, 빨리 돌아오길 좀 바라는 그런 좀 상황인 거고 이렇게 되면은 윤도현을 먼저 3루로 쓸 것 같고 지금 2군에 있는 이제 변우혁 선수에게도 네. 어찌 보면 기회가 좀 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고 심지어 위즈덤 선수에게 3루 수비 시켰다고 하죠. 위즈덤 선수는 어차피 그럼요. 주 포지션이 3루였으니까.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거고 그 장성우 위원 말씀대로 저도 이제 바라건대 좀 빨리 돌아와서 40도루에 대한 목표. 40도루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햄스트링을 다친 상황에서 다시 올라오게 되면 아마 이범호 감독이 자제를 시킬 겁니다. 본인도 아마 이제 무서워서 약간 도루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을 버릴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일단은 햄스트링은 뭐 아시겠지만 재발 위험이 가장 높은 부위입니다. 햄스트링은. 저는 햄스트링 겪어보지 않아요. 저는 햄스트링 한번 터져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랬어요? 저 53일 걸렸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10cm가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53일이 딱 걸렸으니까 이제 김도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3군데 병원을 돌아다녔는데 모두 똑같은 진단이 나왔다고요. 그레이트 1. 그레이트 1이라고 한다면 제가 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미세한 손상이거든요. 네. 근데 박지용 의원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미세 손상도 그 경중이 있잖아요. 네. 근데 회복력은 거의 비슷하다. 음. 미세라고 그래서 뭐 열흘 걸릴 게 뭐 이틀 걸리고 그런 그렇지,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확실히 그 겪어보신 분들은 이게 추진력을 할 때 미세나 10cm나 저는 같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네. 뼈가 부러진 것과 네네. 우리가 이제 실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실금이 더 오래 가거든요. 뼈 붙는데 그래요? 그냥 부러진 것보다 저는 근데 솔직히 실금도 이제 마지막 타석에 이제 맞으면서 실금을 이제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오래 가요. 근데 그냥 부러진 거보다. 예, 그냥 부러진 거는 거의 한 4주면 붙는다고 하는데 실금이 진짜 오래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제 근육을 바라보게 되면 김도영 선수도 뭐 그레이트 1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장성우 의원 목소리가 그레이드 2 상태예요. 아니 근데 진짜 어제 주말에 어제 중계를 많이 하셔갖고 제가 어제 진짜 목소리가 너무 잠겨가지고 예. 라이브 하는데 제가 사탕 누고 했거든요. 네,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목이. LG 타자들 LG. 어떻게 네. 보세요? 두 개 다죠 사실. 준비 잘 됐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LG 트윈스 장타력 때문에 고민이라고. 와 홈런 몇 킬 쳤는 거야? 7개 쳤어요. 네. 그 문정민 선수 홈런 치는 거 보였어요? 봤어요. 저 장외되는 줄 알았어요. 그 구승민 선수 이거. 네. 근데 그 문보경 선수가 작년에 이제 22개인가 쳤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아마 이제 꾸준하게 4번 타자로 나올 것 같은데 네. 전 대단했던 게 투 스트라이크 노볼에 반지 선수의 슬라이더 그리고 3볼 1 스트라이크에 박세웅 선수의 커브를 쳤어요. 그러니까 빠른 공은 우리가 늘 담장 밖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타자들은. 그리고 이렇게 반발력 때문에. 네. 그리고 타자들의 어떤 그 테크닉을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네. 빠른 공을 잘 치는 것도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네네. 진짜 탑 클래스가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카운트에서 변화구를 잘 때려야 진짜 좋은 타자다라는 사실 무건의 어떤 그런 그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 그걸 또 담장 밖으로 또 칠 그렇죠. 정도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서 문보경 선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구나라는 게 저는 딱 느껴지더라고요. 아. 홈런 2개를 보면서. 정말 네. 뭐 진짜 홈런을 그렇게 때릴 정도면 LG 선수들이 야슈다를 좀 봤구나. 저도 진짜 얼토당토한 이런 드립 그만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LG 팬분들은 너무 신이 나셨을 겁니다. 아, 그럼요. 이 진짜 장타력 개막전 때 사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도 오지만 아이도 데려가고 야구 사실 좀 얕게 아시는 분들, 그러니까 분위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럼요. 그때 가장 좋은 거 홈런이에요. 아, 맞아요. 홈런인데 그 실제로 가서 보시면 이 공 못 따라가면 이 공 못 쫓아가면 관중분들 환호 때문에 같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개막전에 이런 홈런 개수는 어마어마하고 우리 저 연경현 감독의 얼굴이 팔자주름 다 펴졌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이제 2연전. 그런데다가 그 작년에 이제 오스틴 그리고 이제 박동원, 이제 네. 문보경 요 세 선수가 이제 20홈런을 넘겼단 말이에요. 네네네. 오스틴 30개 넘겼지만 네네. 근데 다양한 선수들이 홈런을 쳤단 말이에요. 이번에. 음. 그리고 송찬이 때렸죠. 그렇죠. 그다음에 문정빈 선수 때렸죠. 문정빈. 문정빈 선수가 문승원 그 심판의 아들입니다. 네. 그 조카가 문선재. 문선재. 네, 맞죠? 문선재고 네, 지금은 이제 야구를 안 하는데 문승원 심판의 아들이에요. 힘이 좋구나. 네. 그러니까 수비가 조금 뭐 외모 불안한 얘기인데- 비슷하다. 네, 맞아요. 1m 87인가 그래요, 키가. 그러니까 피지컬이 좋더라고요. 와 이거를 네. 스플리터를 받아서 치는데 장애들은 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송찬희 선수도 확실히 그 파워툴은 있었잖아요. 한 몇 년 전에 홈런 6개 때렸잖아요. 시범 맞아요, 경기 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시범 맞아요. 경기 홈런왕 해가지고 기대를 잔뜩 했는데 개막 초반에 몇 경기 내보냈는데 안 돼가지고 네네. 스스로 퓨처스에서 보냈는데 이번에는 영경혁 감독이 개막전 나간다. 어. 3안타 홈런. 대단. 때린 거죠. 네, LG 팬분들은 진짜 네. 신이 나실 그럼요. 2연전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아까 네. A님께서 네네. 주시면서 그 배찬승 선수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펜이랑 선발 중에 어떤 게 나아 보이? 배찬승 선수. 배찬승. 155 던진 배찬승. 근데 선발로 가면 155 던지기 힘들어요. 주구장창. 아 그렇죠. 평균 구속이 확 떨어지겠죠.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단순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한화의 권민규 선수는 아직 안 던졌어요. 네. 저는 권민규 선수 선발 유형 같아요. 그러니까 속도나 아 스트라이크 접근법이나 음. 이런 거는 선발 유형 같고 정우주와 배찬승 선수는 정우주는 특급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배찬승도 저도. 배찬승도 음. 자완 특급 마무리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약간 그런 쪽에 가깝습니다. 선발보다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배찬승 선수도 뭐 다양한 구질을 던진다고 하는데 일단 빠른 공 슬라이드거든요. 정우주 선수도 비슷해요. 맞아요. 근데 권민규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권민규 선수는 거기다가 커브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렇죠. 던지는 거 보니까. 정우주, 권민규는 선발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아 정우주 선수 선발. 네. 아 저는 저 정현우 선수. 정현우 선수. 네, 정현우 맞아요, 선수. 맞아요. 정현우 선수는 그러니까 정현우 선수도 보시면 뭐 보셨겠지만 한 1m 저 140 한 4, 5 정도 던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잘 던지더라고요. 요거하고 커브하고. 네. 네. 저희들 답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배찬승 선수는 저와 장성호 위원님은 스페셜로 활약을 하다가 그 선배들이 조금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 뒤에 가서 그리고 어제 정우주 선수도 와 155를 네. 그냥 중계하는데 때리더라고요. 쑥 던졌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표정도 이 뭐야 그냥 던지는데 막 꽂고 문상철 선수 하이패스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또 이 얘기가 흘렀는데 주현상 선수가 어마어마하게 잘해줬지만 김경문 감독이 약간 고민이 되죠. 고민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무리 투수는 앞에 나오는 투수보다 훨씬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월등히 세야죠. 근데 앞에서 굉장히 빠른 공을 보다가 갑자기 주현상을 보니까 타자들이 위압감이 없다. 해볼만. 해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는 좀 저희뿐만 아니라 팬분들도 아마 그 편차는 육안으로 느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현상 선수가 어제 45 정도는 던지지만 아직 특유의 그 스피는 안 걸리는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 이거 뭐 얘기가 나온 김에 그 향후에 어떤 그게 이제 벌어질지 한번 유심히 보직 변경이 어떻게 벌어질지 유심히 또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우준 선수 하나 얘기를 좀 할게요.
효과가 좀 있다고 봤어요? 아 이따 뭐 결승타 쳤잖아요. 도루하고 이렇다? 결승타 쳤잖아요. 이렇다? 예. 수비는 그거- 잘하죠. 아 수비는 원래 잘해. 원래 네. 스피드가 이제 있는 선수다 보니까 네. 이제 커버하는 그 레인지 자체도 너무 이제 좋고. 네네. 근데 이제 결국엔 타격이었는데 네. 개막전에도 결승타 때렸잖아요. 도루하고. 도루하고. 뭐 다 그럼 됐죠. 뭐. 그러니까 본인 인터뷰도 그러더라고요. 저의 그 주된 임무는 그러니까 수비가 주루다 이런 네.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이제 1번 타자에 대한 막 논의를 했었는데 그거는 당분간은 없어질 네. 것 같아요. 아, 9번에서 음. 그 역할을 할 것 같고 노시환이 벌써 2개를 쳤습니다. 네. 원상현 선수에게 3볼에 쳤고 그리고 박영현 선수에게 한 점 차로 뒤지고 있는데 네, 슬라이더 툭 때려가지고 좌측 단독 넘어와요. 그러니까 장성우 선수, 장성우 위원의 선수요? 경험상, 아, 네, 장성우 선수 좋죠. 경험상, 좋네요. 아야, 네, 좀 아니 경험상 네. 개막에 그렇게 쳐놓으면 어때요 기분이? 이게 뭐 진짜 그러니까 이게 타자들이 안타나 홈런이나 예를 들어 전광판에 자기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 의식되죠, 의식되죠. 되죠. 난 벌써 2개 쳤는데 좀 봐. 뭐 약간 이런 느낌 있죠. 타석 딱 들어가면 조급하지 않죠. 그럼요. 타석 딱 들어가면 저도 뿌듯하지만 음. 상대방에 있는 뭐 감독이라든가 거기 안에 있는 선수들이 이제 그 선수의 기록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야 벌써 홈런 2개 쳤네. 야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네. 그러면은 장성우 위원이 봤을 때 벌써 2개를 쳤으니 홈런왕 시절의 개수는 따라갈 확률이 매우 높아진 거죠. 어쨌든 뭐 2경기지만. 아 지금 네. 2년 전이었죠. 노시환 그렇죠. 선수가 31개로 이제 홈런왕을 이제 그렇죠. 홈런왕을 이제 차지를 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글쎄 모르겠어요. 홈런이라는 게 네네. 이게 뭐 이대호 선수는 예전에 이제 9경기 홈런 때렸으니까 매일 나올 수도 사실 있는 건데 확률은 떨어지지만 근데 지금 뭐 스타트가 이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노시환 선수는 이제 본인이 만약에 30홈런 100타점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네네. 인터뷰에서. 네. 근데 만약에 이제 페이스가 좋다. 그러면 또 상향 조정이 또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경쟁자가 있냐 없냐죠. 제가 봤을 때. 경쟁자가. 경쟁자가 있게 되면 확실히 더 집중이 되면서 뭔가 좀 홈런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봐요. 위즈덤 선수. 렛츠고. 뭐 최정 선수야 이제 뭐 네. 이렇게 회복해서 합류하겠지만 박병호 선수도 어우 밀어. 박병호 선수 또 홈런을 또 해먹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예. 그럼 이제 롯데 얘기를 살짝 할게요. 아 롯데 우리 아까 방송 전에 롯데 얘기 살짝 했죠. 네. 어떻습니까? 두 경기지만, 네. 시범 경기 때 롯데 자이언츠의 마운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나와 함께 1, 2위였거든요. 평균 자책점. 네, 평균 자책점이. 네. 그럼 뭐 기대를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두 경기에 22점을 줬습니다. 근데 반자하고 박세영이 나왔는데 22점을 줬어요. 세용이 홈런 3개 맞았죠. 네. 네. 두 경기에 7개 맞았습니다. 그러면 피차들이. 장성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건 단면적인 투수의 문제예요? 아니면 실점 물론 자책은 선발 투수들한테 다 갔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근데 그 요소요소에 수비의 영향은 없다고 봐요? 수비의 영향도 있죠. 왜 음. 없겠습니까? 매일 지금 롯데가 시범 경기 때부터 지적을 받았고 그리고 김태형 감독이 부임된 이후에 계속 지적을 받았던 게 이게 수비가 약점이다. 근데 이거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냐면 그 내야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롯데 자이언츠 팬분들께 제가 좀 약간 위안을 드린다면 위안. 손호영 선수가 3루수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작년에 풀타임 뛰은 거예요. 첫 해입니다. 첫 해. 올해 두 번째예요. 박성욱. 박승욱 선수 작년에 그 주전 처음 해본 거예요. 처음. 사실상. 고승민. 고승민 외야 1루 보다가 네. 2루수로 고정된 게 작년입니다. 나승엽. 나승엽 작년에 첫 주전 1루수 된 거예요. 그러면 경력이 아직 저는 그쪽으로 오히려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이미. 왜냐면 우리가 이제 수비를 잘하는 게 뭐 연습으로 인해서 수비는 만들 수 있다고는 하지만 네네. 우리가 이제 경기에 나가서 다양한 타구들을 잡잖아요.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본인이 이 상황에서는 순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빠져야 된다, 옆으로 가야 된다, 포핸드로 가야 된다, 백핸드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순간순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순간순간 선택을 할 때 경험이 저는 아직까지는 쌓여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롯데 팬 아니 장성 위원이 욕을 안 먹으면서 하는 이유가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야. 그러다 보니까 내야수가 수비가 불안한 거는 근데 또 그러면 펑고라든가 연습 많이 하면 또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죽어 있는 타구와 살아 있는 타구를 잡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 아시겠지만. 펑고는 죽어 있어요? 펑고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탁 치면 코치가 이쪽으로 치지 저쪽으로 치지 알잖아요.
그럼 스타트가 걸린단 말이야. 아예 왜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코치님들 제발 살아있는 타구 좀 쳐주십시오. 아니 이해가 가요. 네. 네, 이해가 어떤 말인지 가고. 아시잖아요. 네, 이해가 가고. 아니, 라이브 피칭 던지고 경기를 피칭 던지고 다르잖아요. 아 왜 그러세요 진짜 저기. 야 너 힘 없다며. 너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있냐. KT 경기를 살짝 다시 돌아갈게요. 폰세 선수가 피치클락 때문에 한번 맞아요. 이강철 감독이 항의도 한번 살짝 했거든요. 맞아요. 네. 3초가 남겨놓는데 이제 심판이 경고를 줬죠. 야, 고의로 이제 경기를 좀 지연시키는 거 그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피치클락 세칙을 변경한 게 미디어데이 때 김병주 심판위원장과 10개 구단 감독이 모여서 해서 다음날 공표를 하고 바로 시행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 폰세 선수의 그런 행동? 혹은 저는 그 뭐 피치클락을 위반해가지고 한번 뭐 경고를 저거봐 볼을 받았잖아요. 네네. 한번 뭐 3번이 나왔는데 네. 다른 합치면 저는 이제 다른 채널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네. 저는 좀 이해가 안 간다. 피치클락이라는 게 주자가 없을 때 20초, 주자가 있을 때 25초 그 안에만 던지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심판의 재량으로 마운드에 있는 투수가 고의로 경기를 지연시킨다는 느낌이 있을 때는 심판이 경고를 줄 수 있다. 이거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며칠 앞두고.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 제도가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피치클락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드렸던 말씀은 그 폰세 선수가 마운드에서 지금 이제 뭘 던져야지? 근데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뭘 던져야지? 이렇게 초간이 좀 자기가 나름대로 피치클락을 조절하면서 시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치컴이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남아 있는데 심판이 경고를 줬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럼 무슨 기준으로 경고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심판이 재량으로 경고를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심판마다 다 마운드에 있는 투수를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일관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 규약은 그냥 제가 봤을 때 긁어부스럼 만드는 규약이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여기 네. 댓글에도 시간을 줄이면 어떨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사실 MLB도 2023 시즌에 피치클락을 시행을 하고 지난 시즌에 또 초를 줄였어요. 2초로. 주자 있을 때. 네. 주자 있을 때 초를 줄였고 그거는 이제 적응의 영역이라고 보고 지금 장성현 말씀대로 물론 이제 심판은 경기 진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스피드업이 최근에 이제 화두니까 뭐 그렇게 뭐 세칙에 변경된 게 있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저도 이제 장성훈 위원 말씀에 약간 동의하는 부분은 그러면 대만도 사실 올 시즌 시범 경기 때 2초씩 줄여서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내년에 WBC 때문에. WBC 때문에 그 이제 MLB의 규약을 WBC는 이제 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소견은 초를 그렇게 줄이고 심판진들의 뭐 이거는 좀 시간을 없애고 그렇잖아요. 그럼 줄이면 어쨌든 어기면 페널티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저 개인적인 소견은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시즌 들어왔는데 시간을 좀 더 줄여야 된다. 저는 당장 이제 물론 대만 모델을 저희들이 뭐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전반기 끝나고 감독자의 회의나 이게 적응의 그 기록 누적된 기록을 봐야 되겠죠. 지금 이번에 3번 정도 네,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3번 나왔는데 이거를 제가 전반기 끝나고 올스타 브레이크 때 변경을 해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봐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그래서 줄이고 사실 이런 그 심판의 유도 이거를 없애고 그냥 페널티를 바로바로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심판이 그 투수가 지금 고의로 경기를 지연시키지 않고 자기만의 뭔가 루틴을 지키면서 그 시간 안에 공을 던지려고 하는데 경고를 준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시간이 남아 있으면 그 20초와 25초를 왜 정했겠습니까? 그 안에 던지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남아 있는데 경고를 줬다. 이거는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 투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막 연타 맞잖아요. 그럼 탈출구가 뭐가 있냐면 타이밍 한번 이렇게 변경 주는 게 투수의 돌파구 중에 하나인데 그걸 뭐 심판이 자꾸 유도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머릿속 정보가 확 없어져요. 그러면서 더 난타당할 확률이 많아서 저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18초 정도로 변경을 해서 한 2초씩 줄여서 2초씩 18초, 23초네요. 18, 23으로 해서
한번 후반기에 시행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 저는 사실 그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저도 네네, 지금 네. 한 6분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개막 이후에 그렇죠, 10경기에서 그렇죠. 6분 네. 정도 줄었는데 네. 사실 더 줄여야 되는데 음. 사실 점수가 좀 많이 나긴 났어요. 그런데 WBC도 만약에 생각을 하고 앞으로 만약에 더 줄여야 된다고 한다면 네네. 저는 오히려 지금 뭔가 이제 그 규칙을 다시 이제 뭐 우리 월요일날 쉬잖아요. 그러면 네. 다시 모여가지고 바로 지금 바로 공표를 한 후반기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라고 해서 전반기에 선수들이 지금 20초, 25초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하는데 후반기 때는 2초씩 당기겠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해서 오히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각 투수들에게 주는 것. 지금 네, 저는 네. 오히려 할 거면 빨리 결정을 해서 모든 투수들이 다 알 수 있게 모든 그 야구 팬들이 알 수 있게 공표를 먼저 내보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 여러분들 저희 둘 의견인 거고요. 뭐 저는 사실 피치클락이라든지 ABS에 관련된 뭐 기술위원회 회의도 좀 참가를 했었던 뭐 역할을 좀 했었고 이거는 오늘 이 컨텐츠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 이제 개인 사견의 영역인 거고요. 이게 바로 이렇게 발현이 되기에는 뭐 시간이 걸릴 거고 사실 우리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